네, 부인의 행보가 주목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대구를 간다고 합니다. 대구를 가는 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구가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나가냐, 수도권을 나가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행보도 사실 영남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발언들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영남 기득권이 해체되어야 되고 새로운 보수가 제대로 건강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슈 파이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게 그러한 이 여론과는 관계없는 일정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때가 때인 만큼. 네,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텃밭이기도 하고요. 네, 여당의 텃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소위 얘기해서 왕좌의 자리를 누가 할 거냐. 나중에 어쨌든 이 영남이라고 하는 기득권의 최전방에 누가 서게 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중에서 정치인으로 판단받는 들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중은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오늘 한 언론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 총선 등판 임박했다.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 진행되고 있다. 여당발로 나왔던데요. 글쎄요, 뭐 정확한 인사검증 여부를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말과 연초에 중폭 이상의 개각이 있을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꽤 많아요. 우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있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여러 가지 정당 지지율이나 선거 판도가 백중세일 때 당에서 삼고초려하면서 당을 도와달라, 총선을 위해 뛰어달라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인재잖아요. 저 정도의 대중적 인지도와 폭발력을 가진 정치인이 국회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와 그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 대비까지는 미리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뭐 나올 것이다 말 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나오게 된다면 저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특정 지역구 이기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의힘의 전국 선거를 지원하고 도와주고 이끄는 역할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뭐 선대위원장 이런 건가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지금 제가 뭐 이걸 드릴 것이다 말 것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많은 후보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이 우리 지역에 제발 한 장관 와서 유세 좀 해주세요라고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일정 조정하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거의 긁었는데 이미 당첨 글자, 당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긁었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증명된 게 많잖아요. 실력이든 인지도든 인기든. 원희룡 장관은 긁은 복권이라고 폄하했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도 새롭게 다시 한번 긁고 있는 좋은 복권이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복권인 줄 알고 긁었는데 벌금 고지서였다. 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벌금 고지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신 걸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의견에 공감하는 수십만 당원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다 시나리오니까요.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해보는 건데 비대위원장 지금 뭐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굳이 따지자면 누가 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비대위원장으로 체제 전환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누가 더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선대위원장으로 질문을 드리면? 뭐 선대위원장은 보통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중량감 있는 인물들 여러 분을 선임하고 같이 뛰게 되니까요. 그건 꼭 한 분일 이유는 없죠. 언론 기사에 한동훈 장관 정치 나오나 이 기사는 몇 달 전부터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역할을 맡을 거라고 보세요? 역할은 중요한 역할을 당연히 맡게 될 테고요. 전국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어디서 연결되냐면 아까 혁신위원회가 지금 제가 논점 이탈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해야 될 혁신 작업을 안 하고 중진들 그리고 지금 이제 분류되고 있는 윤핵관 분들 험지 출마해라 혹은 딴 데 가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여기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장관도 지금 뭐 후임자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도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그다음 보훈부 장관도, 금융위원장도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빼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지금 김기현 대표는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용산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결국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고 새로운 진윤들을 들어넣기 위한 이제 작업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역할을 맡냐 안 맡냐를 떠나서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인사 참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실력에서 굉장히 미달된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예. 이러한 지점들도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나오려고 본격적으로 몸을 푸나 보다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한동훈 장관의 부인의 행보도 또 주목을 받았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까지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랬죠. 예. 저것은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기자들은 네. 언론은 그러한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그렇죠. 한동훈 장관 부인을 보도를 해야 기자들의 아주 본능적인 후가 그렇죠. 저기를 찍어야 되는구나. 이거 알고 그렇죠. 그렇게 저기 예. 가면 저를 찍겠어요? 한동훈 장관 부인을 찍지? 그래 나는 저런 분들 옆에 안 가요. 정치 참여는 거의 기정사실로 당연히 하는 거죠. 보는 게 맞는 것 한동훈 같아요.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아하. 돈도 많고 뭐 집안도 좋고 그러다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도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금 제2의 김건희 아니냐. 지금 뭐 사진을 어떻게 보면 좀 의도를 갖고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은 최근에 다시 코인 거래를 했다는 단독 보도가 있죠. 의정 활동하시랴 코인도 하시랴 또 장관 배우자까지 스토킹 하시랴 참 공사가 다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급과 뭐 주요 공직자 배우자 70여 명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봉사활동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봉사활동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정부 관계자들이 늘 하는 자리였다고 하고 예. 저 사진도 한 장관 측이나 주최 측에서 찍어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공개 행사였기 때문에 자리한 언론이 촬영을 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인지도가 높고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아직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한동훈 장관의 인지도나 대중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사건, 에피소드, 해프닝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 네, 의도가 이걸 비롯된 건 가지고 아니다. 뭔가 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왜곡하거나 또는 지금 이 얼마 전에 호남 그리고 또 소록도 방문하면서 소외된 약자들과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까지도 끌어들여서 막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수준이 저라서야 되겠나 싶은 생각을 들게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는 게 있으면 어떤 정책이 문제고 어떤 예산을 잘못 잡고 비판하면 됩니다. 다만 최근 수준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 물병을 머리에 던지겠다, XX다, 금수다 이런 수준의 비아냥으로 치닫고 있고 거기에 못해 이제는 배우자 공격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은 국무위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 수준은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다는 얘기가 많은 한동훈 장관.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여부를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F에서는 탄핵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의회가 가진 권능을 100% 실현하는 것은 예. 중요한 권능이에요. 그런데 탄핵이 너무 자주 나오게 되면 사실 이것에 좀 둔감하게 되잖아요. 예. 탄핵은 어쨌든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그것이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돼서 야, 탄핵할 정도까지 왔어? 라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명이 되고 집중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탄핵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물론 그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국정을 이 엉망으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너무 많이 거론하게 되면 실제로 국민 여론을 모아야 될 때
모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특히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무리한 수사들을 하고 있고 또 별건 수사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오히려 능멸하는 행보까지 보이게 되면서 우리가 뉴스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난 검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영수증 문제,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그것도 되게 굉장히 무성의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는 또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검찰 자체가 사법부를 약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 검찰은 잘못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것에 대한 처벌도 받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게 좀 강화되게 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점들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사범죄 대응 TF 팀장이잖아요. 네. 팀장의 자격으로 탄핵을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의견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마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 얘기고 실제로 검토한 바 없다고 또 본인이 다시 SNS 글을 올렸는데 그런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도 쉽사리 꺼낼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공식 지도부 입장입니까? 예, 그렇죠. 지도부는 일단 그걸 부정했잖아요. 예. 우리는 검토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예.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차원에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국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점들을 다른 어떤 전략들을 잘 세워서 예. 대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